안녕하세요, 쟁입니다. 오늘은 자기소개 겸 감정평가사 연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4살 때인 2006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2006년 말부터 2008년 말까지 부동산을 운영하다가 2008년 11월 3일자로 감정평가 업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들어온 지는 13년차 정도 됐고요. 유튜브 시작한 지는 이제 한 달 됐는데 제가 일하면서 느낀 점을 앞으로도 이제 가감없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 가지 물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보통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받고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요즘에는 영업권이나 특허권 같이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경우도 많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부동산 담보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의뢰하거나 국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의 토지 등을 수용할 때 그 보상가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3기 신도시 지정된 지역도 곧 보상평가를 진행하겠죠. 학벌이 중요한가요에 대해서는 학벌이 좋다고 해서 손해볼 거는 하나도 없지만 학벌이 나쁘다고 해서 피해보는 것도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학벌이 좋다는 건 대학 동기들이나 지인들이 유사 부동산 대기업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업무 수주에 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본인이 학벌이 좋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영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합격 나이에 대해서는 부동산업의 특성상 어린 나이에 진입하는 메리트가 크게 없습니다. 20대에 합격하시는 것보다는 보통 30대 초반이나 30대 중반에 합격하시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30대 후반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요. 만약에 40대 중반에 합격을 하게 되시면 일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대형평가법인에서는 특별히 영업적인 자질이나 영업적인 인맥이 있지 않는 한 뽑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요즘엔 중소법인이나 사무소에도 협회 추천 물건 배정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형님들도 파이팅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통 시험 합격 후에는 대형평가법인, 중소평가법인, 그리고 시중은행의 대출 심사역으로 많이들 취업하고요. 이제 감정평가 업무를 못해서 곧 이름이 바뀌게 될 한국감정원이라는 공기업에도 많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일단 어린 분들은 부동산 펀드회사, 부동산 시행사, 외국계 부동산 회사 등을 거쳐서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다시 평가업계로 컴백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추후 영업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이제 궁금하신 게 연봉이실 텐데요. 요즘에는 워킹과 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하는 시대라서 업무 강도와 연봉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는 크게 수습평가사와 소속평가사 그리고 주주평가사로 나뉘는데요. 먼저 수습평가사부터 보자면 합격하자마자 자격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수습기간을 거쳐서 자격 등록이 되게 됩니다. 평가서에 사인을 못하는 단계로 수습평가사라고 불리는 단계가 있는데요. 출근해서 어느 정도 회사 분위기에 적응되고 나면 현장조사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거의 1년 동안 거의 현장조사 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하고요. 일을 배우는 기간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늦게까지 근무하진 않은 것 같은데 대략 뭐 한 8시, 9시 정도까지는 근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월급은 150에서 200 사이로 받게 돼요. 요즘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아마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현장 갈 때마다 출장비가 나오게 됩니다. 평가사는 현장에 많이 다니고 차에 있는 시간이 많은 직업이라서 다들 차 욕심이 조금씩 있습니다. 합격하자마자 마통 뚫어서 고급 세단 휘발유차 사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런 차를 사시면 출장비를 전부 휘발유 값에 다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연비 좋은 디젤차를 사셔서 어느 정도 비용 세이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습평가사를 마치고 자격 등록을 하고 나면 소속평가사가 됩니다. 현장 조사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이론과 실제가 접목이 되고 나면 현장 조사와 영업을 같이 합니다. 따로 영업하는 시간을 주는 좋은 회사도 있고 영업하는 시간을 따로 빼주지 않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업무 배정은 배정대로 하면서 알아서 영업하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워라밸이 가장 안 맞는 시기이기도 하고 영업시간을 따로 안 챙겨주는 회사인데 평가사 개인이 영업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영업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는 경우라면 매일 자정까지 근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봉은 연차별로 조금씩 다르고요. 회사별로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통상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보통 1년차에 3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출장비는 현장 다니는 만큼 받는 거니까 그거는 계속 유효하고요. 빠른 분들은 1년차부터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 인센을 주는데 영업 인센은 대략 평가 기초 수수료의 20% 정도를 받게 돼요. 1억 영업해오면 2천만 원이죠. 처음 1년차에 거래처가 전무한 상황에서 1억 해오시는 분들은 난 분들입니다. 또 소속평가사는 철입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공유재산 매각이나 보상평가 같은 경우에는 업무 난이도가 있고 상당히 시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의 2%에서 4% 정도를 처리 비용으로 처리한 평가사들에게 균등 분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년차 소속평가사의 연봉은 3,500만 원 정도, 3년차 이상 소속평가사의 연봉은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회사별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본 연봉이 높은 회사는 인센티브 비율이 조금 작고요. 기본 연봉이 지금 말씀드린 수준인 회사는 지금 말씀드린 인센티브
인센티브 비율 정도를 받아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조금 있는 소속평가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1년에 한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영업을 잘하시는 소속평가사분들은 1억도 넘어갑니다. 다음은 주주평가사입니다. 소속평가사로 일하다가 주주평가사의 영업실적 기준을 채우고 성격이 모나지 않으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서 주주평가사가 됩니다. 저는 2017년 말에 주주총회에서 의결 받아서 2018년 1월 1일자로 주주평가사가 됐습니다. 주주평가사도 소속평가사들과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업무의 포커스가 좀 더 영업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주주평가사는 회사별로 연봉을 가져가는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아예 인센티브가 없고 월급과 배당만으로 주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배당을 많이 줄이고 개인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를 중시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영업이 적으시면 가져가시는 돈이 기본 월급 수준으로 작을 수도 있고요.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몇 억씩 가져가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보통 영업을 좀 하신다 싶으면 1억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될 부분은 현장 업무에 익숙해지고 나면 어쨌든 영업직입니다. 모든 영업직이 마찬가지겠지만 제 휴가 때도 거래처는 휴가가 아닙니다. 현장 조사를 하고 있던 해외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던 거래처 응대는 하셔야 합니다. 휴가를 가는데도 다소 제약이 있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평가사는 영업의 범위를 나누자면 용역 서비스업입니다. 제가 한때 제품 판매 영업을 병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래처를 바꾸시려고 해도 다른 제품을 써보시는 기간, 그리고 다른 제품이 좋은지 테스트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거래처를 바꾸시게 되는데 평가사 영업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들면 다음날 바로 바꿉니다. 보통 은행 직원분들 서랍 보시면 평가사 명함이 이렇게 한 100장 정도 있어요. 항시 친절한 서비스로 응대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속평가사까지 하시다가 주주의 벽을 넘지 못하는 소속평가사분들은 5, 6년 차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 벽을 넘어도 영업에 너무 치여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만두시는 주주평가사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영업직의 안 좋은 점은 지금 내가 잘 되고 있어도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빠르면 2년, 평균 4년의 수험기간을 견디셔야 하는데 본인이 영업에 적합하지 않은 성격이시면 합격하시고 나서 많은 괴리감이 올 수 있습니다. 너무 장밋빛 기대보다는 본인의 성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자격 시장에 비해서 파트너 평가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합니다. 메리트는 그래도 있으니까 하시던 분들은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다른 평가사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파이팅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